1907년, 1909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제2회 졸업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설립을 먼저 보면 평양 신학교는 연합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세미나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등 4개의 장로회 선교회가 만든 선교 공의회가 있는데 이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연합신학교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선교회들 간의 연합정신을 고양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의 평양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히 평양신학교라고 하죠. 1895년 청일전쟁 후 서북지방에 교인이 급증하고 지도자들이 배출되자 평양에 신학교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문안 술막골에 있던 마포 삼열 선교사 집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남문 밖으로 나가게 되죠. 차차로 학생들은 전국 팔도에서 오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3개월 동안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투리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의식이 고양이 됩니다. 개교일은 1901년 5월 15일, 초대교장은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제1회 졸업생 사진이죠. 1907년 6월 20일 사진입니다. 뒷줄에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앞줄에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믿은 지 10년 전후 5년 과정의 신학교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들고 있는 것이 졸업장이죠. 가장 연장자는 뒷줄의 중앙에 서경조. 한 사람 한석진만 갓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어관을 정제하고 졸업식에 참여하고 안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졸업장을 보죠. 이것은 길선주의 졸업장인데요. 졸업정서. 전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이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1900년 해서 7자를 빼고 썼다가 다시 7자를 넣었죠. 6월 20일. 이것은 전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붓으로 쓴 거예요. 그때 이름을 대한장로회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를 빼먹었습니다. 그 자리가 공간이 모자라서 뺀 것 같아요. 교장은 소알론 해서 소알론 선교사죠. 그 옆에 마포 삼열, 마삼열 목사가 미국에 안식년을 갔을 때 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직 임기 중이라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마포 삼열 목사가 교장이 되는데 이때는 스왈런이 교장이었습니다. 배위량, 베어드, 한윌리엄, 헌트, 방위량, 블레어, 편하설, 그래서 번하이절, 전 위리엄에서 전킨, 이눌서, 레놀즈. 전킨과 레놀즈는 남장로회에서 파송한 교사고요. 그레이슨, 닥터 그레이슨은 캐나다 장로회에서 보냈죠. 마지막에 왕길지, 엥겔은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4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교사가 되고 학생 7명이 첫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1907년 졸업장에서는 윗부분에 한문으로 되어 있던 성경구절 2개가 1914년 이재헌의 졸업장을 보면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신학교 이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라고 해서 정식 명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붉은 인주 학교 날인이 있고요. 교장의 마포 삼열, 교사의 이눌서, 왕길지, 소알론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이 교사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주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은 주로 2학기를 다 가르치기도 하고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선교사들은 평양에 와서 3개월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만 가르치고 다시 자기 담당 스테이션으로 내려가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흔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907년 9월 17일 오전에 독립노회를 결성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산정현 교회에서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양전백,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앞줄에 한석진, 이기풍, 서경조. 역시 한석진 씨는 갓을 쓰고 있지 않죠. 약 10명의 선교사가 그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뒤로는 또 한국인 장로들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와 장로들이 함께 7명에게 안수를 줍니다. 저 2층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요. 많은 남자들이 갓을 쓰고 참가한 상태입니다. 오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노회를 조직하고 저녁에 산정현 교회에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사진은 장대현 교회 여자석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2층석이 없고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었는데요. 높이도 천장 높이도 높죠. 그래서 산정현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산정현 교회는 좀 더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2층을 넣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가장 혈기왕성했던 이규풍 목사가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게 1908년 1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윤함의 여사와 함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이사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1908년 파송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 옆에 1913년 사진은 이제 사은이가 많이 자라고 사선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의 가계도를 보면 첫째 부인 유씨 부인이 아이를 낳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사은이를 낳고 그래서 윤하매 씨와 결혼해서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선과 사례가 태어났습니다. 이사은, 이사선의 두 아들과 이살의 딸이 태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후손들은 여러 목사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9년 6월) 평양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제2회 졸업생 사진인데요. 뒷줄에 최관hl, 정기정, 이원민, 장관선, 앞줄에 김찬성, 윤식명, 김필수, 최중진, 주공삼입니다. 주공삼 씨는 가정사정으로 졸업을 이때 못하고 이듬해 졸업하고 제3회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제2회 졸업생이 됩니다. 이 사진은 흔히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 각자가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매칭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드디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요. 김찬성 씨는 길선주의 친구로서 잘 알려져 있던 분이고 나중에 만주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줄에 3명은 처음으로 전라도 남장로회 목사들입니다. 전주지부 출신들은요, 3명 다 윤식명, 김필수, 최중진입니다. 나중에 김필수 목사는 총회장도 하죠. 최중진 목사는 곧바로 자유교회를 설립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정치적 전횡에 반대하여 독립하는 조선인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운동하면서 결국은 일본 조합교회와 손을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으로 남장로회에서 목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평양의 김찬성을 제외하면
선천의 세 사람, 재령 한 사람. 그래서 황해도 재령의 이원민,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지부의 최관헐, 정기정, 장관선, 이렇게 다른 도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배를 하고 육성을 한 것이죠. 선천의 최관헐 목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관헐 목사님 사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바로 이 1909년 졸업생 사진 중에 누가 최관헐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관헐 목사는 정주 출생으로 곽산읍교회 장로였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9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연해주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로 블라디보스톡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2년간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예배당 2개, 예배처소 13개, 교인 760여 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도 열심히 배웠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점차 이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서 11월에 현병대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총회는 러시아 선교를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1912년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총회 결정 앞에서 최관헐 목사는 자신이 돌보는 한인들을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고되자 총회는 결국 1916년에 목사직을 면직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관헐 목사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목회가 힘들게 되면서 그는 다시 조선예수교회 장로회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한북노회가 그를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9월 3일에 청진예배당에서 목사 재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목사가 된 최관헐은 24년 연해주에서 한인 대상으로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아들 최하렵과 함께 유창한 러시아어를 하는 최관헐 목사가 평양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러시아 장교들에게 통역관이 되고 최관헐 목사도 함께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행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 출신이니까 북한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해되었거나 혹은 병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00년대 블라디보스톡 엽서입니다. 건물들이 화려하고 블라디보스톡 항구는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와 해외 이주민들이 오는 그런 번창하는 도시로 출발했는데 이곳에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1900년부터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에 가서 난민으로, 피난민으로, 노동자로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목 잡는 양들을 보면서 최관헐 목사는 그들을 위로하고 목회하면서 교적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1907년 제1회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들과 제2회 신학교 졸업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한 두 졸업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난민이 많고 고생하는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